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상용 한자 기초 마스터의 한선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한자를 하고 있는데요. 뒷부분으로 넘어갔죠? 뒷부분에 98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98자 중에서 위에 줄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학년 한자의 앞부분에 뒷부분의 한자와 그리고 6학년 한자 뒷부분의 네 글자를 합해서 312강에서 확인학습에서 복습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313강입니다. 하고자 할 욕, 집우, 우편우, 넉넉할 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하고자 할 욕입니다. 총 11획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고자 할 욕자는 욕심이나 욕정, 탐내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하고자 할 욕자는 여기 하고자 할 욕자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밑에 부분에 마음심자가 없죠. 이 글자와 마음심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마음심자가 없는 하고자 할 욕자는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고자 할 욕자가 욕심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하고자 할 욕자가 뭐뭐 하고자 하다, 바라다와 같은 욕망을 뜻하게 되면서 여기에 마음심자를 더한 하고자 할 욕자가 욕심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쓰임에서는 마음심자가 있는 하고자 할 욕자와 없는 하고자 할 욕자를 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마음심이 있는 욕자는 욕심을, 마음심이 없는 욕자는 바라다 라는 뜻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음독은 욕구입니다. 한국어 음은 욕, 일본어 음은 욕구 하시면 되겠죠. 욕심꾸러기를 욕구바리라고 합니다. 욕망을 욕구보라고 하고요. 식욕을 쇼크욕구라고 합니다. 훈독은 호시입니다. 스르가 나오면 호스르라고 읽어서 바라다, 원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호시 하면 갖고 싶다, 바라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하고자 할 욕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욕망, 欲望 갖고 싶다, 바라다. 欲しい 더워서 식욕이 없습니다. 暑くて食欲がありません 새 차를 갖고 싶습니다. 新しい車が欲しいです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집우입니다. 총 6획이고요. N3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교적 간단하죠? 집우자는 집이나 지붕, 크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집우자는 진면자와 어조사 우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어조사 우자는 뭐뭐에서, 뭐뭐부터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과 모양자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집우자는 본래 지붕이나 처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입니다. 전통 가옥에 있는 처마는 높게 솟아오른 곡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감아져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우자는 지붕의 처마가 굽은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우자는 지붕이나 처마를 뜻했지만 지금은 지붕의 넓은 면적에 비유해 크다나 넓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음독은 우입니다.
한국어 음도 우, 일본어 음도 우입니다. 우주선은 우주생이고요. 우주는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인을 우주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부자는 음독만 있고 혼독은 없습니다. 집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우주, 宇宙 우주인, 宇宙人 우주에 가보고 싶습니다. 宇宙に行ってみたいです 우주선이 달에 도착했습니다. 宇宙船が月に着きました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자는 우편우입니다. 총 11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옆으로 둘, 또 옆으로 셋, 세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우편 우자는 우편이나 역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우편 우자는 드리울 숫자와 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인데요. 여기서의 드리울 숫자는 풀잎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편 우자는 드리울 숫자가 아닌 그 밑에 부분에 변방이라는 뜻의 변방 숫자와 고을 읍자가 결합한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편 우자는 성과 변방이 서로 문서를 전달하던 역참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변방을 지키던 지역과 성내 관청이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주로 말을 달려 문서나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것을 우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편우자는 변방을 뜻하는 변방숫자 이것이죠. 변방숫자와 성안을 뜻하는 고을읍자가 결합하여 변방과 성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음독은 유입니다. 한국어 음은 짧게 우, 일본어 음은 길게 유입니다. 우정을 유세라고 하고요. 우송이나 발송을 유소라고 합니다. 우편을 유빙이라고 합니다. 우편 우자도 음독만 있고 훈독은 없습니다. 우편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우송, 郵送 우편, 郵便 우체국에서 짐을 보냈습니다. 郵便局で荷物を送りました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書類は郵送してください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한자는 넉넉할 우입니다. 총 17액이고요. N2의 레벨입니다.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획수가 많지만 왼쪽에서 밑으로 또 위에서 밑으로 차례차례 쓰시면 됩니다. 넉넉할 우자는 넉넉하다나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넉넉할 우자는 사람 인자와 근심할 우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근심할 우자는 근심, 걱정을 하며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느릿한 걸음이 응용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넉넉해지면 행동도 여유롭게 바뀝니다. 그래서 넉넉할 우자는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근심할 우자를 응용해 삶이 여유롭다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후에 뛰어나다 라는 뜻도 갖게 되었습니다. 음독은 유입니다. 우편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음은 짧게 우, 그리고 일본 음은 길게 유 하시면 됩니다. 우승을 유쇼라고 하고요. 우선을 유생이라고 합니다. 우열을 유레츠라고 합니다. 훈독은 야사시, 스그레르입니다. 야사시 하면 상냥하다, 우아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스그레르 하면 우수하다, 훌륭하다 라는 동사의 뜻이 됩니다. 넉넉할 우의 단어와 예문입니다. 우승, 優勝 상냥하다, 우아하다. 優しい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아주세요. お年寄りは優先席に座ってください 고바야시 씨는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小林さんは優しくて親切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4개의 한자를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하고자 할 욕입니다. 욕망을 욕구보라고 하고요. 호시 하면 갖고 싶다, 바라다 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한자는 집우입니다. 우주를 우쭈라고 하고요. 우주인을 우쭈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티의 모습이 보이네요. 세 번째 한자는 우편우입니다. 우송을 유소라고 해서 우송, 발송의 뜻이 되고요. 우편은 유빙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한자는 넉넉할 우입니다. 우승을 유쇼라고 하고요. 야사시 하면 상냥하다, 우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오늘은 313강에서 하고자 할 욕, 집우, 우편우, 넉넉할 우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어 음하고 비슷했죠? 욕은 우리나라 말은 욕이지만 일본어는 욕구라고 해서 욕망을 욕구보라고 했고요. 집우와 우편우와 넉넉할 우자가 세 자 있는데 집우자는 한국어 음과 일본어 음이 똑같이 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우쭈라고 했고요. 우편우와 넉넉할 우는 일본 음이 길게 읽었죠. 유라고 읽어서 우편을 유빙이라고 하고요. 넉넉할 우를 써서 우수는 유슈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314강입니다. 314강에서 근원원, 위태할 위, 밥통위, 어릴 유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한국어 음독과 비슷한 것을 먼저 공부하시고 훈독은 차례차례 메모하시면서 외우시면 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